오늘 주제는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이 채찍의 이 딱딱거리는 소리가 무려 음속을 돌파한 소닉붐의 소리라는 것을요. 수천 년 전 개발된 이 단순한 도구는 19세기에 개발된 측정 기술을 이용해서 비로소 그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를 건설한 노예들의 이야기가 영화에 묘사될 때 보면요. 감독관들이 채찍을 들고 노예들을 위협하는 장면들이 곧잘 나옵니다. 약 3000년 전 이집트의 전차병으로 추정되는 이타문이라는 사람의 무덤에서는 아마도 그가 말에게 사용했을 채찍이 출토되기도 했죠. 동양에서는 여러 조각의 금속 막대기를 연결한 구절편이라는 무기가 3세기 중국 진나라 기록에 등장하고요. 탄성을 가진 회초리 같은 무기와 다관절의 복무기, 낫이나 추를 줄에 매단 무기 등의 여러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쌍절곤도 이 진화의 한 갈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채찍은 다루기가 어렵고 또 살상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칼이나 활만큼 전쟁에 적합한 무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쉽게 제작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무기였기 때문에 가축이나 노예들을 다루기에는 더 적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다루는 여러 영화에서 억압과 권력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고통을 통해 상대방을 굴복시킨다는 면에서 어쩌면 더 사악한 용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국가들에서 태형을 실시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이제 무기나 체벌 수단으로서의 채찍의 효용은 거의 사라진 것 같고요. 동물에게도 거의 사용하지 않죠. 서커스에서도 동물은 이제 거의 사라졌고요. 이제는 재미를 위한 어떤 유흥의 수단으로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채찍은 휘두를 때 아주 위협적인 소리가 나는데요. 영어로는 크래킹 사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채찍에 맞지 않아도 상대방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위협적인 소리가 채찍의 상징처럼 되었지만 이 소리에 대한 기록은 그리 오랜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이런 소리가 나올 가능성 있는 채찍의 기록은 중세 유목민 시절부터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미 기원 전후의 고대 중국이나 이집트의 채찍에서도 해당 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추정이 아니고 실제로 소리에 대한 묘사가 분명히 기록된 것은 19세기 호주와 미국에서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가축을 모는데 채찍을 휘두르는 소리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실제 물리적인 타격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채찍 소리를 처음 들은 것은 10여 년 전에 용인에 있는 민속촌에서의 공연에서였습니다. 그때는 이 채찍 소리가 채찍이 바닥에 부닥치면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요. 얼마 전에 인터넷 정보들을 통해서 이 소리가 놀랍게도 소닉붐, 즉 음속을 돌파할 때 나는 이 초음속의 굉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채찍 소리가 초음속 효과라는 가설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오토 루모입니다. 제 채널을 1회부터 보신 분은 이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흑체 복사 실험 장치를 처음 개발한 물리학자죠. 이분이 없었으면 플랑크의 법칙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루머는 마하의 초음속 충격파 관련 연구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하는 1887년에 세계 최초로 초음속 총알의 충격파 사진을 촬영하고 이에 대한 수학적 모델도 만듭니다.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음속을 기준으로 한 속력의 단위를 마하라고 부르죠. 그가 사용한 방법은 슐리렌 사진술이라고 알려진 것으로 독일의 물리학자 아구스트 토플러가 1864년에 처음 개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체의 흐름을 촬영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오목골과 렌즈로 이루어진 시스템인데요. 조금 다르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투명한 유체의 흐름은 유체의 굴절률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렇게 영향받은 빛은 정확히 초점으로 모이지 못하고 약간 어긋날 텐데 여기에 면도날을 설치해서 빛의 일부를 차단하면 굴절률에 의해 영향받은 빛들은 정상 경로보다 어둡게 나타나겠죠.
파동광학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면도날이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스텝 펑션 필터에 해당하고 공간적으로는 1.2분에 해당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즉 콘트라스트를 증가시키는 장치가 됩니다. 마하의 연구에 감명받은 루머는 채찍을 휘두를 때 나는 짧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바로 초염속으로 인한 충격파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동료들의 조롱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프란틀 같은 유명 학자들에 의해서 타당한 가설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실제로 채찍 끝이 음속을 돌파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실험적으로 검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 채찍에 대한 연구가 다시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1998년에 독일 에른스트 마하 연구소에서 채찍의 움직임을 측정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연구소 이름과 잘 어울리는 연구 테마인 것 같습니다. 비교적 선명한 충격파의 모습과 함께 채찍 끝이 순간적으로 마하 2.19에 도달한다는 측정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2003년에는 미국 애리조나 대학에서 채찍의 움직임에 대한 이론적 모델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합니다. 왠지 대학이 연구 주제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시죠? 애리조나 카우보이. 이 논문 외에도 학계에 발표된 채찍과 관련된 이론 및 전산 해석 논문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코세라 막대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논문을 참조해서 한번 단순한 상황에 대해서 풀어봤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웠고 간단할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채찍 끝의 속도가 초음속에 이를 정도로 빨라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핵심은 채찍이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이 구조에 있습니다. 특히 맨 끝부분은 드라마틱하게 가늘어지고 가벼워지는데 채찍을 통해 전달되는 운동에너지와 각운동량, 여기서 각운동량은 채찍이 구부러지려고 하는 형태의 운동량이 될 텐데 이 양들이 보존되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빨라진다는 것이죠. 애리조나 대학의 연구원들은 채찍의 끝이 무한히 가늘어지면 속도가 무한히 빨라지는 형태의 해가 구해진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중력의 영향이나 내부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 등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충분히 복잡한 논문이었습니다. 채찍의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파동이 꽤 멀리까지 안정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유튜브 영상에 의하면 무려 238피트, 약 72m 길이의 채찍을 가지고 크래킹 사운드를 만드는 데 성공해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영상을 보시면 이 육중한 쇠사슬을 땅에 질질 끌면서도 끝에 매단 크래커가 소닉 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나오죠. 특히 두 번째 영상은 조작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인데요. 채찍을 통해 전달되는 에너지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채찍이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 안정적으로 전달하고 또 끝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풀리는 에너지로 인해서 음속을 돌파하는 현상이 저는 왠지 쯔나미가 현상이 되더라고요. 물론 두 현상은 물리적인 메커니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쯔나미는 파고가 유지되면서 수천 킬로미터를 진행을 합니다. 파형이 흩어지지 않고 입자처럼 진행한다고 해서 솔리톤, 입자 이름 같죠? 보통 솔리톤이라고 부르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쯔나미를 느끼기 어렵다고 하죠. 파장이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데 파고는 1m가 채 되지가 않아서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도는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이를 정도로 매우 빠릅니다. 물이 그 정도 속도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파동만, 즉 에너지만 이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안에 다다르면 파의 진행 속도가 오히려 느려집니다. 대신 파고가 엄청나게 높아지죠. 이것은 파도가 해안에 다다를수록 수심이 얕아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면 해안에 도달하면 더 이상 공간이 없으니까 속도가 느려지는데 계속 밀려오는 물의 양은 엄청나고 그래서 해안에 계속 물이 쌓이게 되는 거죠. 채찍은 끝으로 갈수록 파의 진행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이것은 채찍의 굵기가 가늘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둘 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파동의 말미에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큰 파괴력을 갖게 되는 점은 유사합니다. 쯔나미도 물이 수천 킬로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이동하듯이 채찍도 직접 이동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죠. 형태는 다르지만 둘 다 비선형항을 포함한 파동 방정식으로 기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에브리데이라는 과학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가 1000만이 넘는 대형 채널인데요.
여기서 슐러렌 이미징 방법으로 공기를 가르고 충격파를 발생시키는 채찍의 움직임을 아주 생생하게 포착을 했습니다. 제작 과정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에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